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됐네요. 저는 40대 중반 회사 다니면서 아이도 돌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세상이 맞벌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마저 참 버거운 세상이죠. 거기에 세계적으로 경기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돈 문제가 사람들의 생각처럼 육아 때문에 생기는 것보단 더 다양한 일들 덕분에 생기더군요. 특히나 더 기가 찬 일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생긴다는 걸 오늘 들려드릴 제 사연으로 깨닫게 됐네요. 저희 부부는 30 초반쯤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 3년 차가 되어야 아이를 보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잘 살아왔다 저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퍽 가정의 맹목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느 가족들처럼 잘 지내왔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렴 신혼 초에는 둘이서도 잘 살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잘 지낼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꼭 한 번씩 넘을 산이 생기게 됐으니 그건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혼 때는 정말이지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고 입이 하나 더 늘어난 뒤로는 아무리 벌어도 사는 게 그리 넉넉하진 않더라고요. 거기에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둘이 만났으니 처음부터 재산이 있을 리가 만무했고 정말 0에서부터 아니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이제야 조금씩 플러스로 잔고를 돌리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휴, 이번 달에도 애 대학 적금까지 하고 부모님들 용돈까지 드리면 거의 적자 신세야. 당신 혹시 나 몰래 돈 빼돌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 분명 우리도 연차가 있고 예전보다 돈은 더 벌 텐데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만 많아진 건지. 뭐? 내가 무슨 돈을 빼돌린다고 그러냐? 당신이 애초에 이렇게 우리 집안 형편에도 맞지 않는 여유 부리니까 항상 돈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애 학원, 그것도 비싼 것만 골라서 등록해놓고 괜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거기 선생님이 실력이 워낙 좋다고 소문났는데 나만 안 보내고 있어? 이 주변 사람들은 다 거기 보내더라. 그리고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정말로 당신 연봉 동결된 거 맞아? 중소기업 다니는 나도 연봉이 인상됐는데 당신이 다니는 그 큰 회사에서? 당신은 매번 그렇게 의심하더라.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신이 우리 팀장이랑 전화해서 내 연봉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라도 하지 그래. 정말. 됐고 나 이제 피곤해서 잘 테니까 그만 좀 해. 꼭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해야 돼? 같이 잘 살자고 가계부 작성한 것 보여가며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굴었어요. 물론 저보다 연봉도 많이 받는 중견기업에 하는 업무의 과중도 달라서 피곤함의 차이야 있겠지만 저 역시도 밖에서 회사 일에 집안에서는 아이 케어에 피곤한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언쟁이 오갈 때면 짜증이 나곤 했죠. 그래도 어쩌겠나 부부의 연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견디면서 살아야지 생각했던 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일 줄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입장도 있는데 당당하게 굴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굽신거리며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 부부 문제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느 가정에서 다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이런 압박도 넣고 있었거든요. 예미야, 너 우리랑 같이 산다는 거 그거 생각은 좀 해봤니? 왜 이렇게 답장이 느려? 설마 내 이야기가 그냥 해본 소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아니면 이 시애미가 하는 말이 우습냐?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왜 우습게 본다 그러세요? 안 그래도 그이랑 이야기를 해보긴 했는데요. 저희 말고 아주버님도 계시고 한데 그이가 왜 저희한테만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해서. 네가 싫은 건 아니고 둘째 성격 내가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장남이
요즘 가게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걔한테 부탁을 하니? 아니면 이 늙어가는 시부모 절대 모시기 싫다 그 소리야? 그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저희 애도 이제 조만간 고등학생 되고 수능도 보고 해야 하는데 집에 사람 많고 그러면 신경도 많이 쓰일 테고 이리저리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 됐다. 싫다는 말을 엄청 길게도 하는구나. 그리고 괜히 왜 호종이 핑계를 대? 걔가 공부를 잘하면 뭘 그리 잘한다고? 너도 큰애랑 아주 똑같구나. 내가 정말 며느리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내가 늙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습니다. 저희 시댁은 옛날부터 가부장적인 시대의 생각을 가진 시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여기에 학을 떼고 후다닥 분가한 지 오래고 저희 남편도 이런 집은 숨이 막힌다면서 시댁은 잘 가지도 않으려고 했죠. 그래도 자기 부모라고 키워준 값이라며 용돈이나 기념일 이런 것들은 잘 챙겼지만요. 천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날도 잠시 시모의 부름에 찾아갔다가 된통 한 소리 듣고 우울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형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 어머님 댁에 갔었다면서? 방금 어머님이 동서가 싸가지가 없니 뭐니 하면서 아주 전화통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 나랑 사이도 안 좋으시면서 동서랑 딱 만난 날에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전화를 하시는지. 또 형님한테 바로 연락하셨어요? 아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나저나 형님 요즘 별일 없으시죠? 어머님이 요즘에도 힘들다 그랬다고. 가게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야 뭐 자영업하니까 힘들 때는 힘들고 돈 벌 때는 돈 벌고 하는 거지. 그보다 아직 서방님이랑 제대로 결정 못 내렸어? 어머님 요구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주지 말고 딱 잘라서 거절해야 더 이상 동서 안 괴롭혀. 나 봐서 알잖아. 제 성격이 형님처럼 똑부러졌으면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살았죠. 그런데 형님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 못 꺼내는 거. 그이도 제 성격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네요. 아니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라도 하는 건지. 그래? 동서가 정말 고생이 많네. 혹시라도 내 도움 필요하면 말이라도 꺼내고. 내가 힘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동서 부탁이라면 도와는 줄 테니까. 서로 경험자끼리 돕고 살면 좋잖아. 다른 집은 잘 모르겠지만 저와 형님은 시댁 분위기에 비해서는 사이가 아주 좋은 편에 속했어요. 뭐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시댁에서 이런 피해를 본 경험도 있었고 말이죠. 사실 형님네가 분가한 것도 아주버님보다는 형님의 힘이 크긴 했습니다. 형님은 본인들 모시고 살아라는 시부모의 말에 집을 아주 뒤엎고 절대 안 된다며 장손주 얼굴도 못 보고 살기 싫으면 그만하시라고 면전에 대놓고 말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에 살벌한 바람이 불곤 했는데 지금이야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시모도 형님한테 전화는 하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시모는 아직까지 형님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원하던 장손주 얼굴 보겠다고 그 앞에서 꾹 참고 지내는 거였죠. 참, 그나저나 동서도 부모님한테 미리 얘기해놔. 요즘 자영업자 대상으로 사기치는 문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 나도 까딱하다 당할 뻔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금세 넘어갈 것 같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말이나 한번 꺼내봐야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이렇게 힘든 시국인데 사기꾼들이 아주 판을 친다니까. 내 주변에 이걸로 돈 1억 몇 분 사이에 날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친한 가게 언니였는데 아주 죽겠다고 난리 피워서 주변 사람들이랑 말리느라 얼마나 진담을 뺐는지. 아무튼 동선에도 주의하라고 말은 해놔. 세상 일이 정말 모른다니까. 내가 당하면 그냥 뭐든 당첨이 세상이니까.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께는 제가 꼭 주의하시라고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문제 말인데요. 형님 말처럼 저도 그이랑 잘 얘기해서 단판 지어볼게요. 이렇게 계속 형님한테 푸념이나 할 순 없죠. 에이, 그 부분은 신경 쓰지도 마. 난 어머님이랑 척지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뒤엎고 나온 거니까. 동서는 동서만의 방식으로 잘 해결하면 되지. 아무튼 또 걱정 있으면 연락하고. 형님의 말에 작은 위로도 받으면서 생각해보니 최근 본가 안 가본 지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따로 전화하지 않아도 주에 한 번은 연락하던 친정 부모님이었는데 요즘은 일이 많이 힘드신 건지 따로 연락이 없어서 걱정되던 찰나였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은 있지만 너무 잠잠했으니 형님의 말도 전하자 싶은 생각에 형님과의 통화가 끝나고 얼른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해 집에 간다는 날짜를 말해줬죠. 그런데 부모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죠. 그렇게 찾은 친정. 남편은 오늘도 무슨 모임이 있다며 집을 훌쩍 나가버렸고 아이도 공부를 하겠다며 도서관에 간다 나가버려서 결국 이날도 저 혼자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본 부모님은 전과 달리 굉장히 야위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은 생각에 물어봤죠. 엄마,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아빠는? 한참 바쁠 시간이잖아, 이제. 그런데 어디 나가셨어? 둘이서 일하기도 힘든 시간에 어딜 이렇게 나가셨대?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셨어요. 정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싶은 생각에 순간적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죠. 사실은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자그마치 빚만 2억이야. 물론 빚이야 이래서 갚는다 치더라도 당장 이자니 뭐니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너희 아빠 생활비 벌겠다고 지금 공사장 다니면서 일하고 있어. 뭐? 사기? 설마 요즘 그 자영업 상대로 한다는 그거? 정말 엄마랑 아빠가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든 내가 도와라도 줬을 거 아니야. 우리도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나 대출받은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너한테 해결해달라고 손을 벌리겠냐. 부모가 돼서 사기당한 게 뭐 잘한 일도 아니고. 아니 대체 그럼 아빠는 언제 돌아오시는 건데? 일단 아빠 오면 같이 이야기 좀 해요. 나 오늘 안 왔으면 계속 이렇게 두탕 뛰면서 살려고 했어? 둘 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모해? 너희 아빠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지금 제일 속상한 사람은 너희 아빠니까. 솔직히 우리도 알면서 당했겠니? 이렇게 전화하는 사이에 그 도둑놈들이 우리 계좌를 전부 빼나갈 줄은. 나도 당하는 사이에 아차 싶었다. 다들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아휴, 아무튼 알겠지. 그리고 선정이한테도 아직 얘기 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너만 알고 있어. 오랜만에 집을 찾은 저는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죠. 설마 형님이 말한 그 사기당한 집이 저희 집이라니.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아빠와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저희도 넉넉하진 않은 상황이라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드리던 용돈에 더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좀 했죠. 여보, 우리 친정 말이야. 이번에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 대출 받으라고 오는 문자 있지? 왜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는 그거. 그거에 당하셨대. 그래서 지금 빚이 좀 많으시다고 하더라.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오늘 듣고 왔는데 지금 살림도 제대로 못 꾸릴 정도로 힘드신 것 같더라고. 뭐? 사기를 당해?
아니, 멀쩡히 다 큰 자식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당하시냐? 그래서 빚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울 정도는 되고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정리한다고 우리한테는 걱정 말라고 말은 하셨는데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병원비만 더 나가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더도 말고 우리 용돈 드리는 거에서 딱 30만 원만 더 보태서 드리자. 일단 생활이라도 제대로 좀 하실 수 있게 해. 뭐? 당신 저번에 뭐랬어? 우리 지금 빡빡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30? 당신은 땅만 파도 돈이 나와?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건데? 아무튼 안 돼. 우리도 넉넉한 살림 아닌데 무슨 돈을 더 드린단 말이야. 우리 생활비 조금 아꼈으면 그 정도 여유는 나와. 일단 호종이도 지금 다니는 학원 별로라고 해서 학원도 옮길 생각이고 여기저기서 땡기면 어떻게든 30은 만들어져. 그러니까 당분간만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남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당신이 당신 친정에 돈 30만 원 더 준다는 소리가 우리 부모님 귀에 들어가기만 해봐. 그 인간들 어떻게 나올지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몰라? 그냥 당신 집 노인네들 사지도 멀쩡한데 알바라도 시켜. 아직 일 못하는 나이도 아니잖아. 두 분 다 정정하시지 않아?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저희 친정을 걱정하기보단 되려 건강한 몸 두고 뭐하냐며 나이 드신 부모님 알바라도 뛰어서 돈 벌라 시키라고. 이게 서로 10년을 넘도록 살아온 가족 입에서 나올 말인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정말 이 말을 하는 남자가 내 편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뚜껑이 열려 버럭 화를 내게 됐죠.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생각들을 입 밖으로 다 꺼내게 되더군요.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 다치시면 당신이 책임이라도 질 거야? 그리고 당신이 당신 부모님 꺼려하는 거 알긴 알아. 아는데 그러면 당신이 당신 부모님 찾아가서 우리한테 신경 좀 끄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싫다 하는 합가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이라도 하든가. 왜 자꾸 귀찮게 나 불러서 이상한 소리 듣게 만드는데? 당신 정말 웃긴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너희 집 우리 집 나눌 때야 지금? 아니, 지금 이 이야기 하다가 왜 또 거기로 이야기가 새는데? 솔직하게 양가에 지금 60씩 드리고 있는 것도 벅차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30을 더하자니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연봉 인상도 안 돼서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연봉 인상은 당신이 오죽 일을 못했으니 안 된 거겠지. 그리고 당신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피하려고 만들어? 그래서 우리 집에 30만 원 더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게다가 당신 그 잘난 골프, 잘하지도 못하는 골프만 안 쳐도 우리 그 돈 충분히 감당 가능해. 뭐? 지금 내 취미생활까지 하지 말라 이거야? 어이가 없네. 나는 뭐 당신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살려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냐? 됐고. 이제 당신 통장도 앞으로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나한테 말하고 용돈이나 타서 써. 뭐? 당신이 뭔데 내 월급 통장에 손을 대니 많이 하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어. 당신이 돈 관리 잘못해서 우리가 돈에 쩔쩔 매다시피 하면서 살 때도 불만은 했지. 돈 안 주겠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더니. 뭐? 골프도 못하는 게 그만둬? 야, 잘못은 니네 집에서 했으면서 왜 나보고 취미생활까지 그만두고 너희 집에 돈 보내라는데? 그게 지금 가족이 힘든 일을 당했다는데 할 말이야?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 부모님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이렇게나 말을 잘할지 누가 알았겠어. 당신 지금 한 말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놓고 다 말할 수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못할 것 같아. 일단 당신 월급 통장 당장 내놔. 나 몰래 그 집에 돈 30만 원 더 보내는 거 나 절대로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남편은 힘자랑을 시작했죠. 남편이 서랍 안에 들어있던 제 통장을 거의 찢을 듯이 가져가려고 했지만 저 역시도 필사적으로 남편이 통장을 가져갈 수 없게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 힘의 차이는 확연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언쟁한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월급 통장을 가져가 버리더군요. 뭐 이런 상황에 누군가는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바일 뱅킹 사용하지 않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온라인 관련 보안 소식들이나 사기 이야기도 요즘은 참 많았으니까요. 원래도 온라인은 신뢰하지 않던 저라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지류 통장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치밀한 게 제 지갑에서 체크카드까지 꺼내서 가져가 버리더군요. 제가 이 통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죠. 이날 이후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른도 안 된 제 자식이 있어서 함부로 이혼하겠다 말은 하지 못하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이만 갈며 어떻게 저 인간한테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형님에게 조언도 구하려 전화해 본 적도 있었어요. 동서 부모님도 당하셨단 말이야? 아유, 내가 좀 더 일찍 얘기해 줄 걸.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알려드리라 말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얼마 당하셨어? 설마 억이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빚이 거의 2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본인들 일할 수 있을 때 일이 터져서 다행이라면서 두 분이 알아서 하겠다 말은 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최소한 생활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월에 30만 더 보내자 했더니 제 통장에 카드까지 뺏어간 거 있죠? 저 이런 사람이랑 정말 계속 살아야 해요? 동서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하지. 그런데 동서, 지금 이혼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서방님한테만 좋은 일 해주는 꼴일걸? 생각해봐. 지금 동서네 집은 빚 때문에 허덕여서 동서가 돈을 보내겠다는 입장이잖아. 그런데 돈 안 주고 이혼한다? 그럼 누가 소송해서 이기겠어? 남편이 이기겠죠. 형님 저 어떡해요? 통장이나 카드야 은행 가서 다시 만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남편이 이 일 꼬투리로 잡고 늘어지면 일단은 그 빚 해결할 때까진 좀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상황이 별로 좋진 않아서 많이는 못 보태지만 일단은 내가 20만 원이라도 좀 보태줄게. 형님은 제게 이혼은 지금 참을 때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솔직하게 형님의 말대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혼하겠다 설쳐봤자 문제만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덜컥 앞으로 고생하실 부모님 모습을 떠올리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고맙게도 형님이 본인 사비로라도 돈을 줄 테니 일단 이거라도 친정에 보내라고 하더군요. 너무 든든한 아군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들이었죠. 저는 혹시라도 예민할 시기에 아이가 저희 눈치를 볼까 싶어 남편과는 각방도 쓰지 못했어요. 어렴풋이 아이는 저희 부부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로 싸웠다는 걸 눈치는 챈 모양이지만요. 시간이 흘러감에도 이도저도 못하는 제 신세에 친정 걱정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안이 바로 주말 아르바이트였죠. 형님이 보태주신다는 돈도 계속해서 받으면 괜히 힘든 형님을 더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 마음에 짐이 됐고 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싶어 생각한 게 남편의 입에서 나왔던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친정에 보낼 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속을 골려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사실 외동이 아니라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늘 사고만 치고 다니던 좀 미운 동생이었지만 집이 어려운 이 순간, 정말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대로 대박을 터뜨리게 됐어요. 언니, 그동안 언니가 고생 좀 했다면서. 평일에 회사 가고 주말엔 아르바이트. 그 고생 이제 끝이야.
나 저번에 투자했던 거 있지? 그거 대박 났다니까. 엄마 아빠 빚도 전부 갚을 수 있어. 뭐? 그게 진짜야? 설마 불법적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너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더니 정말로 우리 집 빚 다 없앨 수 있는 거야? 정말이지? 여동생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하면서 투자하겠다며 여기저기 쏘다니곤 했거든요. 스터디니 뭐니 하면서 막 전국 팔도를 돌아다닐 때도 있었고, 그렇게 친 사고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제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많이 했었는지. 그랬던 여동생이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는 게, 그것도 이 시점이라는 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당장에 동생을 만나 껴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들려온 소식이 시댁 이야기였어요. 아직까지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면서 남편에게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평소처럼 다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저를 딱 잡으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당신이 이럴 때 너무 미안한데 우리 이사 좀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형님 사는 곳 알지? 거기에 우리 가족 전부 모여 살자고 얘기 나왔거든? 그러니까 애 전화기랑 이런 것들 수속 좀 해줘. 이사?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그리고 왜 우리가 거기로 이사를 가야 해? 이 집은 어떡하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집은 어쩌고? 이 집 일단 팔아서 당장 부모님 빚부터 좀 갚아드리려고. 당신이 나랑 이렇게 지내느라 우리 집 소식 몰랐겠지만 지금 난리 났거든. 무슨 난리? 설마 어머님 아버님도 당하셨니? 진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네. 그래서 얼마나 당하셨는데?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답답해 죽겠다고.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 그런 일을 당해서. 아무튼 벌써 부모님 집은 정리한 상태고 형이랑도 이야기 끝내서 우리도 이 집 정리하고 거기로 들어가면 돼. 당신들 형님한텐 제대로 얘기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야? 당신도 형님이 어머님한테 어떤 말하고 분가했는지 뻔히 알면서. 몰라. 형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소리 하지 않았겠어. 아유,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내 부모지만 도움이 안 돼. 다들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아무튼 이런 상태니까 집에 짐 정리하고 애 전화기나 알아봐.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사기를 당할 땐 미련하게 왜 당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자기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자 아예 내로남불이 되더라고요. 말로는 왜 지금이냐,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인간들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척은 하는데 어찌나 안쓰러운 안색을 하며 말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지금까지 산 세월이 얼만데 누굴 속이려고 이런 연기까지 하는지.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우리 둘이서 똑같이 대출받아서 반반으로 산 집이고, 이 집 판다면 그 돈 반은 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대출금 갚아나간 처지에 이 모든 게 당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지금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알아누웠다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 지금 우리 집이 망해서 부모님도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이 상황에 지금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해? 어떻게든 당장 해결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부모님 사기당했을 때 돈 30도 아깝다던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당신 그때 내가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지금 뭐? 이 집 팔아서 돈은 전부 당신 집 빚 갚는 데 써? 어림도 없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당신이 내 결정 따라줄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가져갔던 통장이랑 카드 당장 돌려줄까? 아니면 뭐 내가 주말에 나가서 따로 돈이라도 더 벌어다 줘? 뭘 어떻게 해? 당신이 말했던 대로 당신 부모님한테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시켜. 당장 형님네로 들어간다고 했지? 거기 머물면서 밥이랑 잠잘 곳은 얻었으니 이제 일해서 돈만 벌면 되겠네 뭐. 왜? 괜찮은 알바 자리라도 내가 하나 소개해줘? 뭐? 다 늙은 사람들한테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 전업주부로 평생 밖에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 당신도 다 알면서.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지. 왜? 싫어? 싫으면 관두던가. 참, 그리고 난 당신이랑 이제 이혼할 생각이거든. 당신이 가져갔던 통장이나 카드는 버리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 다음엔 법정에서 얘기하자고. 따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말하지 말고. 나 복장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당황한 듯이 이혼이 어디 쉽게 돼?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안방문을 쾅 닫고 그대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자 남편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만 쾅쾅 두드리는데 마치 저를 협박이라도 하는 것처럼 두드렸지만 어림도 없었죠. 이런 일에 겁을 먹고 벌벌 떨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얼굴도 안 보고 헤어질 인간을 제가 왜 무서워하겠어요. 당장에 시끄러! 하고 베개를 문에 던져버리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말이에요. 사실 시댁에서 일어난 얘긴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초반에 제가 형님이랑 가까이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남편에게도 물어봤듯이 형님이 제게 전화가 와서 사정을 다 듣게 됐거든요. 형님은 제 말처럼 이번 일로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죠. 이게 말이나 돼, 동서? 지금 자기가 사기당해서 있던 재산 다 잃어놓고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대. 그것도 동서네랑 같이. 동서는 서방님한테 뭐 들은 거 없어? 네? 어머님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아니요, 전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저랑 그이 지금 냉전 중이거든요. 왜 저번에 말했던 그 돈 더 드리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정말 내가 진짜 못 살아. 어머님이 사기당했던 그거 우리한테도 들고 와서 투자하라고 하면서 그러길래 내가 분명 그거 사기 같다고 제발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일러뒀는데 내 경고는 무시하더니 돈을 냅다 여기 가져가시오 하고 자기 손으로 다 갖다 바쳤잖아 지금. 투자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 나이도 있으신데 노후자금은 어떻게 하고 투자를 하시겠다 하셨대요? 몰라. 둘 다 나이 들고 나서 분별력이라도 없어졌나 보지. 하여튼 나이를 어느 구석으로 먹은 거야. 아무튼 우리 집 양반도 나보고 나이 든 노인들이 한 짓이니 우리가 참고 넘기자는 거 있지? 내가 단번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괜히 자기가 버럭 화부터 내더라고. 장유유서도 모르냐면서. 지금 장유유서 따질 때야?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버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나 아주버님이 어쩜 그렇게 똑같대요? 둘 다 나이 얘기하면서 남 탓은 오지게 하더니. 그래서 형님, 이번엔 어떻게 하시려고요? 화가 난 형님은 아주 있는 말 없는 말을 저에게 다 하면서 화풀이를 했고 끝내 이런 말까지 꺼냈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애 때문에 참고 살았지. 이 인간들 얼굴 보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산 줄 알아? 영석이도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 잘 됐지. 이 기회에 이혼해야겠어. 이런 더러운 집안 내가 더러워서 떠난다. 동서는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럼 형님 같이 알아보러 다니실래요? 안 그래도 저희 집 일도 이번에 어떻게 잘 해결돼서 남편이랑 이혼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저도 형님처럼 그래도 자식이 20살은 넘길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 동서도 많이 참았지. 일단 예전에 내가 알아본 곳이 있긴 하거든. 이번에 나 아는 사람이 이혼 진행하면서 엄청 잘해줬다는 곳인데 내일 같이 거기나 한번 가보자고. 형님의 말을 듣고 저도 이대로 있다간 형님 꼴 나겠구나 싶은 생각에 얼른 형님과 함께 이혼소송 알아보고 다닌 지 오래였죠. 그것도 모르고 이 바보 같은 남편이라는 놈은 아무 생각도 없이 고지곳대로 시댁 상황을 제게 갖다 바친 겁니다. 아무튼 다음날 아침 제가 안방문을 열고 나오니 남편이 후다닥 달려와서 제 손을 붙들고 말을 하더군요. 아직 집에 애도 있는데 말도 가리지 않고 말이죠. 진짜 이혼하겠다는 그 말 진심 아니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이랑 나 이혼하면 우리 호종이는 엄마 없는 애로 만들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그렇게 자식 끔찍하게 아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끼든가.
호종이도 아빠보단 엄마가 좋다더라. 그리고 당신한테 말한 알바 자리 잘 생각해봐. 우리 집은 이제 빚 정리 끝냈거든. 그러니까 어려워질 당신 집 대신 호종이는 내가 번듯하게 잘 키울게. 뭐? 빚을 다 갚아? 분명 2억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걸 다 설마 너 대출 받아서 정리했다 이런 건 아니지? 그리고 왜 당신이 애를 데려가서 키우니만이 해? 법적으로 원래 애는 남편이 키우는 건 몰라서 그래? 법이나 잘 알아보고 말을 하든가. 무슨 양육의 우선권이 일방적으로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당신 같은 바보인 줄 아니? 대출로 그 빚 다 갚게. 사실 내 동생이 이번에 대박을 좀 쳤거든. 돈이 좀 제법 들어와서 그거 빚 정리하고 이번에 우리 부모님 가게도 옮겼어. 더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좀 필요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자리 있으니까 소개도 해주겠다 했지. 그래? 처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그럼 처제한테 부탁해서 우리 집 빚도 좀 갚아달라고 말하면 되겠다. 아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안 그랬으면 부모님도 진작에 집 안 팔고 놔뒀을 거 아니야. 당신 참 뻔뻔하다. 이혼하겠다는 사람 앞에서 그 가족이 당신의 집 빚을 갚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이 정도면 멍청한 건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연봉 인상을 제대로 안 해주지. 아무튼 앞으로 잘 준비해 보라고. 나랑 소송 들어가면 일단 호종이 우리 집에서 보살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아니, 절대 안 돼. 호종이는 내가 돌봐. 당신이 뭐라 해도 호종이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 집 장남. 누구 마음대로 데리고 간다 만다 말을 해. 남편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오히려 자식을 무기로 삼아 계속 제 여동생한테 빚 좀 갚아달라고 말을 해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자식 얘기에 마음이 움찔했지만 이를 어쩌나요. 이미 제 마음은 뜬 지 한참이 넘었는걸요.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벌벌 떨어도 절대 들어줄 제가 아니었죠. 더 이상 당신이랑 귀찮게 이러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는 내 길 당신 길 각자 알아서 잘 가자고.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는 곧장 그 길로 짐을 싸들고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이한테는 집이 불편하면 외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말을 전해놓고 말이에요. 그래도 한동안은 말없이 남편과 잘 지내나 싶었는데 3일차에 아이는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가방에 짐을 잔뜩 담아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데 나 엄마랑 살면 안 돼? 아빠는 내가 학교를 가든지 밥을 먹든지 아예 관심도 없단 말이야. 매일 집에 들어오면 술만 먹고 주정만 부리고. 솔직히 나도 알아. 이번엔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힘들다 엄마가 말했을 때도 아빠가 안 도와준 거. 뭐? 혹시 너 그때 다 들었던 거야? 설마 지금까지 그 얘기를 어디서 얘기도 못하고. 아니, 아빠가 술 먹고 자기 입으로 다 말하던데? 엄마 욕하면서 매일같이 그러는데 도저히 못 듣고 있겠더라고. 아빠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아빠 노릇한 기억도 별로 없고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라면서 그럼 나 데리고 가. 설마 아빠한테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저도 모르게 이 말을 감싸고 말았죠. 이놈의 인간이 애가 있는 곳에서 술을 먹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자기 입으로 떵떵거리며 다 말했던 겁니다. 처음이야 아이가 그래도 아빠라고 넘어가준 모양이었는데 3일 내내 술만 마시면 제 탓, 제 욕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니 아이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게 느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서둘러 준비했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시댁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 막무가내로 나올 때 아이를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서둘러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이혼 소송은 정말 쉽게도 제가 이겼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자기는 억울하다며 아이까지 뺏어간 매정한 엄마라며 저를 욕했지만 판사님은 서류에 있는 증거만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의 그런 가증스러운 연기가 통할 리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보니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 말고는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돈 관리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저한테 그렇게 월급 통장은 보여주기 싫어하면서 저희 생활비 계좌만 돈 넣고 땡 하더니. 이혼 소송 전에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변호사분이 위자료 더 챙길 수 있다면서 더 필요하면 말하라 했지만 지금 당장 줄 능력도 없어 보이는 놈한테 이것마저 더 청구하면 날아가겠다 싶기도 했고 아이 아빠기도 하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호구처럼 보일지 몰라도 일단은 저런 놈이라도 아이 아빠이긴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전보다 훨씬 편한 생활에 손주까지 이제 자주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저와 아이를 반기는 분위기예요. 특히나 부모님은 그 사기 당했을 무렵 제가 주말까지 일하면서 힘들게 돈을 보내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전 남편을 때려잡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그렇게 말괄량이 갔던 여동생도 투자에 성공한 지금은 마음을 잡고 제대로 일하면서 건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 이혼과 함께 모든 문제가 싹 풀리듯이 잘 흘러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와 이혼한 뒤 시댁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도 이혼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그간 쌓아둔 것이 많았는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서 아주버님을 아주 거덜어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하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참은 줄 알아? 그놈의 어머님, 아버님, 그 소리 한 번 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줄 알았다고. 정말 내가 당장에 애만 아니었으면 그 집안 뛰어나오고도 남았어.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위자료 이 정도에 봐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한테 절은 못할 망정.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형님이 살던 아파트도 형님 앞으로 대출을 받았던 터라 지분이 형님한테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말만 하고 다니고 사실은 형님이 거의 그 빚을 다 갚았다시피 일을 하셨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댁은 정말 남편의 말대로 당장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사람이 그렇게 착해서 어디 써먹으려고 그래. 나처럼 위자료 왕창 뜯어내고 나왔어야지. 지금까지 참고 산 세월이 얼만데 아깝지도 않아? 그래도 전 아직 애가 미성년자니까요. 솔직히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 되지만 그래도 이젠 다 자랐나 싶은 생각보단 부모님 손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죠. 친구들이 이혼 가정이니 뭐니 하면서 애 상처 줄 말도 할 수 있고요. 너희 아빠 거지라고 하면 할 말도 없잖아요. 하긴 요즘 애들이 참 무섭지. 동서만 만족했다면 다행이긴 한데 난 아무래도 동서가 좀 봐줬단 생각이 들어서 영 찝찝하네. 나처럼 아예 혼쭐은 해주고 나왔어야지. 저 대신 형님이 아주 혼쭐을 내주셨잖아요. 저는 형님 덕분에 그래도 개운해요. 뭐 저도 챙길 건 다 챙기고 나온 거고요. 그 인간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형님은 그건 맞지 하면서 통쾌하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에 제 속도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모가 전화와서 저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네, 이제부턴 알아서 하세요.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거든요. 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매일같이 적어내려가는 가계부처럼 딱딱 정리되면 좋겠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꼭 그렇게 살 수만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제 나이 아직 40대 중반 젊은 나이지만 이혼하고 아이도 있는 마당에 힘들게 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와 아이는 전 남편과 살던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집과 이별한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듣자 하니 새로 낸 가게가 또 입소문이 나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얻은 것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형님과 같은 인맥을 어찌됐든 그 집에 살면서 얻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형님과 아주 친언니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맞이로 살았던 시간과 반대로 형님과 만나는 날이면 제가 매번 제 여동생처럼 보살핌 받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시댁 인간들이 아주 자기만 아는 족속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집 아들들이 아내 보는 눈은 오지게 좋았던 거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다들 인정하시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혹시 저처럼 참고만 사는 분들 계시다면 꼭 그렇게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인생을 살라 그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괜히 속에 쌓아두면서 살면 본인만 힘든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말이에요.